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국어 가책 52쪽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읽고 의견 나누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가끔씩 비 오는 날을 읽어봅시다 그랬는데요. 네,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요. 사진 한 번만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요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옷걸이에 뭐가 걸려있죠? 옷이 걸려있는데요. 그 옷걸이가요. 이 못에 걸려있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옷걸이나 어떠한 물건을 벽에 걸 때 못이 필요하죠? 그럼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런 그림인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못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못에는요, 액자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보통 못은요, 벽에다가 무엇을 걸 때 사용하는데요. 똑같은 못이라도요, 이렇게 옷걸이를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액자를 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못이라면은요, 어떤 물건이 나한테 걸리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친구는요, 꽃집에서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을 걸어두는 못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멋진 전시관에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걸어두는 못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가족의 사진을 걸어두는 못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그쵸? 이렇게 못도요, 다 같은 못이지만 그 못에 무엇을 걸어두냐에 따라서 용도도 달라지고 역할도 달라지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가끔씩 비 오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를 읽어봤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 파악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글의 주인공 누구인가요? 네, 이 글의 주인공은요, 특이하게 사람이 아니라 못입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못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못이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은요, 그냥 못이 아니라 어떠한 집에 안에 박혀 있는 못인데요. 어디에 박혀 있냐면요,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못은요, 누가 무엇을 걸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냥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벽에 박은 못은요, 대개 수평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못을 박을 때 우리가 이제 벽이 이렇게 있다면 못을 요렇게 박아야 물건을 걸 때, 끈을 걸 때 잘 걸 수가 있는데 이 못은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앞자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는 얘기죠. 네, 반듯하게 박혀 있다고 하네요. 이런 못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이 못들은요, 역할은 다들 같아요. 무언가를 거는 목적이죠. 그런데 이 못들의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걸 때 어디에 거느냐, 그 위치에 따라, 이 못의 위치에 따라 무엇을 거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교실이라면 교실 맨 뒤에 위쪽에 있는 못에는 보통 무엇을 걸까요? 네, 시계를 걸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못에는요, 뭐 시간표를 걸기도 하고 달력을 걸기도 하고요. 이렇게 못이 박힌 위치에 따라 그 못의 역할이 정해집니다. 지금 이 주인공 못은요,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 단단히 박혀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위치는요,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쵸? 쓸모가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 못은요, 자신의 어떤 역할 아니면 쓸모를 잘 찾고 있지 못하던 못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네, 여기 아래에 보면은요,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은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요. 화실로 쓸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화실은요, 이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 화가나 조각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일을 하는 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떤 작업실로 주로 쓰이던 방인데요. 어느 날 내가 있는 방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주인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53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못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이 주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장면이 있죠. 이 주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이 주인이 가져온 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책상이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서랍 2개가 달린 1인용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널빤지 여러 장, 그리고 꽤 무거워 보이는 종이 상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는 근데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추측하기가 사실 조금 힘드네요. 그런데요, 지금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에 이 방에 있는 못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아까 이렇게 그림이 걸렸던 못이 하나 있는데 주인공 못은 아니죠. 이 못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인공 못도 아직까지는 살림하는 방이 되어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방에 다양한 못들이 있잖아요. 이 못들 사이에서는요, 각자의 어떤 역할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인공 못은요, 쓸모가 별로 없는 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못들이 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못은요, 이 얘기를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가는 쟤는 쓸모도 없는 애가 끼어들기는 잘하지.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그러게나 말이야. 제 분수를 알고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일이지.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할 것 같아서 그냥 생각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이 주인공 못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봤자 너나 나나 같은 못인데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요. 그쵸? 그 이야기가 54쪽에도 나옵니다. 같은 쇠못이면서도 시계를 거는 못이나 그림을 거는 못은 나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쓸모없는 못은 뽑아버려야 하는 건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기도 하고요.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인공 못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뽑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또 내가 쓸모있는 못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뽑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방에 들어온 주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주인은요, 이삿짐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주인공 못은요, 위기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바로 내 앞쪽에 책상을 놓았습니다. 나는 책상이 놓인 곳에서 한 뼘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책상을 잘 놓기가 힘들게 되면 이 못을 빼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주인 아저씨는요, 이 못을 빼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못이 하나 있구나. 책상이 조금 더 컸더라면 이 못이 걸리적거릴 뻔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다행히 뽑히진 않았습니다. 다른 못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네요. 에이, 아깝다. 책상이 조금만 컸으면 저 쓸모없는 못을 빼버리든지 박아넣든지 했을 텐데 이렇게 얄밉게 이야기를 하긴 하네요. 이 주인이 짐 정리를 하고 나서요, 시계를 걸게 되는데요. 그쵸? 여기 뻐꾸기 시계를 걸게 되네요. 시계를 거는 못은요, 아주 좋아합니다. 으스댑니다. 그쵸? 아주 중요한 시계가, 그것도 뻐꾸기 시계가 그 못에 걸렸으니까요. 이렇게 이 방에 새로 들어온 아저씨와 방에 있는 못들은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못은요, 주인공은요,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아저씨가 책상에서 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못이 아주 재밌었나 봐요. 네, 다음으로 56쪽의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아저씨는 낮에는 어디인가에 가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무엇인가를 씁니다. 때로는 책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자기가 쓴 글을 읽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아저씨 어떠한 사람일까요? 요걸 보면은요, 글 쓰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아저씨는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보통 무엇인가를 들고 왔다고 해요. 그쵸?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들고 왔어요? 새로 산 건 아니고 뭔가를 주워왔죠? 그쵸? 어떠한 것들을 주워왔냐면 아기 신발 한 짝도 가져오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가방도 가져오고 이가 빠진 접시나, 그러니까 약간 금이 간 접시, 그쵸? 그 다음에 금이 간 오지 화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화분인데요. 오지라는 건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윤이 나도록 하는 잿물을 입혀 다시 구운 그릇, 그러니까 약간 붉은색 화분을 가져오기도 했죠. 그런데 금이 간 거.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버린 물건들을 다 주워왔네요.
이 아저씨는요, 이런 것들을 다 손봐서 쓸모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다. 시인이 가지면 그것이 모두 그림이 되는 건 그래. 이 아저씨가 시인이었나 보네요. 그쵸? 시를 쓰는 사람. 네, 이렇게 못은요, 아저씨와 즐겁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물건을 가져와요. 어떠한 물건이냐면 묘목을 심는 검은색 비닐 화분에 심어진 화초입니다. 네, 아저씨가 이러한 물건도 가져왔네요. 그쵸? 요거는요, 어디에다가 얹어놓거나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놓는 화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면 못이 필요하죠. 그쵸? 이렇게 잎이 늘어지는 식물을 어디에선가 가져왔는데 이 식물이 이 사진처럼 달개비 꽃잎 같았다고 하네요. 네, 달개비는 닭의 장풀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57쪽 한번 같이 볼게요. 글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가 버렸지 뭐야? 내가 잘 길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초를 키울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인공 무슨요? 그 화초가 내 몸에 걸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하지만 어디에 걸렸어요? 네, 책꽂이 끝에 못을 새로 하나 박아 거기에 걸었다고 합니다. 네, 주인공 못이 못내 아쉬웠겠죠. 이 초록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식물은요,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아주 자주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날이길래 잊을 수가 없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날도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비가 내릴 때요, 아저씨는 창밖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빨간색 끈을 찾아서 이 초록이한테 매달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이를요, 창턱에 놓고 잎은 밖으로 나가게, 창 밖으로 나가게 둡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빨간 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끈을 이용해서 이 초록이를 어디에 걸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창문 아래 걸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창문 아래 있던 못에 이 화분을 걸고요. 이 화분의 잎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창문 바깥으로 나가게 걸은 거죠. 네,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못이 쓸모를 찾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초록이는 나에게 걸려서 창밖에 매달려 그날 하루 종일 비를 맞았습니다. 네,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비를 맞아도 되니까 이렇게 걸어놨나 봐요. 이때 못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행복으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뻐꾸기도 다른 못들도 다 나를 봤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나도 드디어 쓸모있는 못이 되었어. 뭔가 으스댈 수 있는, 우쭐할 수 있는 뭔가 자랑스러운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초록이를 여기 걸어 바깥 구경도 시키고 비도 맞게 해야겠구나. 이 못이 여기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쓸모있는 못이야. 와, 정말 감격적인 말이죠. 정말 쓸모있는 못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쵸? 네, 마지막도 한번 볼게요. 가끔씩 비 오는 날 쓸모가 있는 못이 되어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언제나 쓸모 있는 못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못은요, 맨날, 매일매일 쓸모 있는 못은 아니지만, 가끔씩 쓸모가 있는 못이기 때문에 정말 그 행복을 두 배로 느끼고 있어요. 만약 내가 매일매일 쓸모 있는 못이었다면, 정말 그게 행복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마다 이 못은요, 이렇게 쓸모 있는 못이 됩니다. 이렇게 초록이들이 하루 종일 흠뻑 비를 맞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쓸모 있는 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61쪽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61쪽 2번입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쓸모 있는 못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네, 여러분들 그 뻐꾸기 시계를 걸었던 못이나 그림을 걸었던 그 못들은요, 이 못을 조금 무시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했죠? 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으니까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네, 이렇게 무시를 했지요. 다음으로 2번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화초를 가져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주인 아저씨가 화초를 가져왔는데요. 그 화초는 아직 죽은 화초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군가 버렸기 때문에 잘 보살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쓸모있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네, 여러분들 이 주인공 못 어떠한 일을 했지요? 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끔씩이지만 비 오는 날에 네, 가끔씩이지만 비 오는 날에 초록을 걸어둘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보충 질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 질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네, 나는요, 이 주인공 못을 말하는데요. 왜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씩, 네, 이럴 때, 이제 가끔씩 비가 오는 날, 하루 종일 비를 맞고 기뻐하는 초록이의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 행복하다고 했고요. 한 가지 질문만 더 한번 같이 볼게요. 언제나 쓸모있는 못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나 쓸모있는 못들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쓸모있는 못은요, 그 행복을 알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정말로 행복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가끔씩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아,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3번. 가끔씩 비 오는 날을 다시 읽고,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주인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주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 함께 지낼 사람을 처음 만나면 누구나 궁금해하잖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먼저 쓸모있는 못들이 쓸모없는 못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기에다가 적어보고요. 또 일어난 일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고 그 의견을 여기에다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줄 테니까요. 한번 적어보고 그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비 오는 날에 내가 주인공 못 있잖아요. 그쵸? 내가 초록이를 걸고 행복해할 때 이때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활동하고 나서 같이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다들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어본 의견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두 번째, 쓸모있는 못들이 쓸모없는 못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못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았을 텐데, 쓸모없다고 다른 못을 무시하는 행동은 보기 안 좋았어. 그쵸? 쓸모없는 못들을 무시하는 장면,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 내가 초록이를 걸고 행복해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스스로를 쓸모있는 못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기뻐.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도 한번 적어보았어요. 네, 그래요. 세상에는요, 쓸모없는 물건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가 남들이 버린 물건을 가져와서 쓸모있게 바꾼 것처럼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넘어가서 62쪽도 한번 봅시다. 62쪽의 4번입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이 친구가 어떠한 의견을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쓸모없는 모색에 할 일이 생기니 그 모습이 활기차 보였어.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 친구가 깨달은 점 정말 멋지네요. 그쵸? 그 못이 활기차 보이는 걸 보고요. 누구나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의견 여기 한번 적어볼래요? 네, 선생님도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쓸모없는 것도요. 간직해두면 언젠가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네, 만약에 이 아저씨가요, 그 쓸모없는 못을 진작에 빼버렸다면은요, 나중에 그 초록이를요, 밖에 매달아 둘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겠죠. 이렇게 쓸모없는 것도 간직해두면 언젠가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네, 좋은 의견이지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이야기한 의견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요, 직접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기에다가 친구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여기에다가 일어난 일과 의견 한번 적어볼게요. 이때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어디에선가 물건을 주워와서 쓸모있게 만들었을 때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 같다고요. 조금 쓸모없는 거라고 버리거나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장면 기억나요? 쓸모있는 못들이 쓸모없는 못들은 뽑아버려야 하는 건데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럴 때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요 쓸모없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선생님의 의견만 따라 적는 게 아니라 친구와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그 내용들을 여기에다 적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정리하길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가끔씩 비 오는 날을 읽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아마 이렇게 여기 나온 모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모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활동은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63쪽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1단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단원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정리 활동 같이 한번 볼게요. 되돌아보기입니다. 어느새를 읽고 글쓴이가 한 것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친구와 비교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어느새라는 시가 여기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비슷한 나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어느새 장승년 내가 친구에게 좋아한다 말해볼까? 생각만 해도 마음은 어느새 두근두근 토라진 친구와 웃으며 화해해볼까? 생각만 해도 마음은 어느새 방실방실.
네, 이러한 시입니다. 네, 생각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를 읽고요. 드는 생각이나 느낌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것도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이러한 시를 읽고도요.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다고 했죠? 다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아마 친구들끼리도 다 다르고 선생님이 느끼는 것과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아니면 내가 나와 싸웠던 친구에게 평소에 친구에게 하지 못했던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까지 조금 떨리겠죠. 네, 그 내용도 한번 적어볼까요? 두근두근, 방실방실. 네, 이렇게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때 느끼는 감정들, 두근두근, 방실방실, 이런 말들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다음으로 정말 마지막 63쪽의 아래쪽 한번 볼게요. 생활 속으로인데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학급 게시판에 쓸 거야. 네, 이렇게 우리가 시를 읽고 느낀 점을 각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나눠서 보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행동에 대한 내 생각을 일기에 쓸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기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볼 거야. 여러분들 이 방법도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단어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64쪽입니다. 내용을 간추려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